안녕하세요. 연세교 토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유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가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계속, 반복적으로 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 숙박의 경우 사업 개시일 전에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가구, 가전 등을 구입해야 하는 등 사업 개시 전부터 지출 금액이 크므로 가능한 빨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 등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관광 도시민 박업 등록,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관광사업 등록증 발급해야 합니다. 농어촌의 경우 농어촌 민박업 사업 필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이때 세무서에 직접 갈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가까운 곳 아무 세무서나 방문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일 경우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만 관할 세무서가 아닐 경우 당일 발급은 안 되고 이틀 후나 3일 후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을 위한 필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지역 소재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세무서에서 안내받아 보세요. 두 번째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숙박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임대하는 계약서로 상세한 내용과 조건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예요. 여기서 잠깐. 만약 여러분이 도시지역에서 공유 숙박업을 하려고 한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반면 농어촌에서 민박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어촌 민박업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 시 사용되는 업종 코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게스트 모집 여부에 따라 어떻게 코드가 다르게 부여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 코드는 55만 1007분이에요. 이 코드는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에 해당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숙박공유업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에어앤비 등에 등록하여 게스트에게 공간을 공유하고 사용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두 번째 업종 코드는 55만 1005불로 민박업에 해당합니다. 이 코드는 주로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취사활동 및 식사 제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업종 코드가 게스트 모집 방식에 따라 다르니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확한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이나 알바생을 고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건비 신고와 세무 처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직원이나 알바생을 고용하실 때는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규직 직원인 경우 사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급여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3.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원천 징수한 세금을 매달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 처리를 소홀히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두 가지 과세 유형의 특징과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어떤 과세 유형이 더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일반 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간이 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매출세액 산정 방식에서는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을 계산하며 간이 과세자는 공급가액의 업종별 부과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서는 일반 과세자는 언제든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간이 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에서는 일반 과세자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간이 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 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 밖에 일반 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 과세자는 매년 1월에만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가 0원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초기 투자 금액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 어떤 과세 유형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인테리어비나 가구 등 초기 투자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운영하거나 초기 투자가 적은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3년부터 공유숙박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건당 10만 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국세청 앞으로 0100001234 발행하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미발행 금액이면 20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13,000원을 부가세에서 공제해줍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출하는 경우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수수료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호스트에게 3%의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의 수수료의 부가세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로 들어보면 게스트가 100만 원을 결제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출한 경우 3만 원의 수수료만 부과되지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3만 원의 수수료에 부가세 10%가 추가로 부과되어 총 33,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통해 호스트는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한 혜택은 수수료 감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이 더해질 수 있으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고려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